거래량이 동반한 장대 양봉 절대 쉽게 깨지 않을 거다. 거래량을 버텨줬을 때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해줬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매수 타점이 다시 또 나올 수가 있다. 자, 솔라나도 해당 관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플러스 59% 반등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장대 양봉을 이제 막 돌파한 코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30일 오후 2시 32분입니다. 비트코인 2,963만원.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벌써 오늘하고 내일하면 1월달에 월봉이 마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원화 차트로 봤을 때 직전에 나와줬던 FTX 사태 때 나왔던 장대 음봉을 전부 다 되돌리는 양봉이 나와주었고, 달러 차트를 봤을 때도 작년 8월달에 나와줬던 지금의 음봉을 전부 다 되돌리는 양봉이 월봉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4K 지금 나와준 이 저점이 정말 찐 바닥이다 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 아니다, 지금 나와준 이 반등 뒤에 다시 이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락분은 분명 나와줄 거다 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차트가 4시 연봉이 200일선 위로 올라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알트코인들은 이전처럼 계속해서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혹은 지금처럼 4시 연봉이 200일선 아래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주더라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이 살아있는 코인들 절대 쉽게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에서 자, 찐저점은 나왔고 이제부터 1억 혹은 2억까지 상승분이 나와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한들,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줬던 한 개의 월봉 캔들 안에서도 대응을 못한다면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분명 손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해도 이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에 대한 구간은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방향성 한 번 더 보기를 해보고, 알트코인 관점에서는 자, 지금 눌려준다면 어떤 코인들을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주말간의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알트코인들이 하나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관점 전달드리고, 자, 그리고 대망의 FOMC 벌써 이번 주가 다가왔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2월 1일 새벽 4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미 증시 상황부터 우리가 이번 FOMC 때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부터 짧게 한번 다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로 최근 작년 12월 달에 시작된 FOMC 이후 50bp를 인상한 이후에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2023년도에 첫 번째 FOMC 금리 결정입니다. CME 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면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bp가 아니라 25bp를 98.9%로 거의 25bp에 대한 가능성을 확정치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이번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50bp 혹은 75bp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25bp에 대한 인상이 시장의 별 큰 반응성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인데, 자,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점도표는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3, 6, 9, 12. 자, 1년에 딱 4번 나오는 점도표,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가장 최근의 점도표입니다. 자, 점도표 내용을 보면은 각 연도별로 19명의 의원이 어떤 수치의 지금 금리 인상을 해줬을 때 그 수치가 가장 이상적일지를 투표한 결과값이고, 2023년도의 결과값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번 2023년도에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수치가 5.0에서 5.25% 사이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0포인트고, 자, 앞으로 25bp씩만 인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값은 2월달 이번에 25bp, 3월달에 25bp, 마지막에 5월달에 25bp를 인상을 해줬을 때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로 5.25%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오면서 연준에서는 이번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되고,
되고 그 열어둔 가능성 안에서 앞으로 이 3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또 방향성이 잡혀질지는 2월 2일날 나와주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파월의 연설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 혹은 금리 동결을 하겠다.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선언을 해줬었죠. 캐나다에서 우선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캐나다를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관점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100% 캐나다를 따라갈 거다라는 분석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좀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후에 3월달에 나와주는 점도표가 과거 12월달에 나와주는 점도표랑 어떻게 또 달라질지가 이번 2023년도의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저도 지금의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나와준 2월 2일날 FOMC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꺾였다, 우리도 캐나다랑 비슷하게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어야 시장의 상승 동력을 좀 열어줄 것이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반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있다 라는 발표가 나와준다면 지금 나와준 이 점도표가 3월달에 다시 또 어떻게 바뀌어줄지에 대한 그 초점에 맞춰지면서 또다시 투자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다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p에 대한 인상이 나와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파월 입에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좀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자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넘어가면은 저번 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추세 라인 위로 4시간봉 캔들이 몸통 마감을 해주거나 혹은 반대로 내려와주면서 보라색 채널링 안으로 캔들을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선 버티는 알트코인, 그리고 윗라인에서는 우리가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들을 잡아보겠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캔들과 지금의 추세 라인이랑 이격도를 벌려준다면 지금처럼 추세 하단부를 테스트로 가는 지금의 반등분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숏포지션 진입은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추세 위로 올려주지 못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기준에서는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윗꼬리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FOMC까지 이틀하고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FOMC 직전까지 지금의 추세 위로, 자 지금의 상단 추세 혹은 하단 채널링 라인으로 캔들을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차트의 시간을 끌면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FOMC 발표가 나면서 이 캔들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개인 물량들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지금의 추세 라인 위로 4시간봉 캔들이 몸통 마감하거나 혹은 지금의 채널 라인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좀 버텨주는 알트코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분할로 저는 잡아갈 예정이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한 장대 양봉 절대 쉽게 깨지 않을 거다. 장대 양봉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통해서 지금 나와준 이 거래량을 쉽게 깨지 않을 거다. 이 거래량을 버텨줬을 때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왁스코인이 플러스 400% 가량 상승분을 보여줬고, 그럼 반대로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강한 거래량을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자리를 다시 돌파해 줬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매수 타점이 다시 또 나올 수가 있다. 자 솔라나도 해당 관점을 돌파한 이후부터 플러스 59% 반등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장대 양봉을 이제 막 돌파한 코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관점 공유방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장대 양봉 자리가 969원 자리인데, 최근에도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저항 받아줬던 자리를 어제 장대 양봉 플러스 15%가량의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해당 자리를 돌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제가 오늘 비팅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는 달러 차트로 좀 공유를 드렸었죠. 0.707달러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라나 차트랑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거래량이 나와줬던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일본 기준으로 해당 자리 969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 매물대를 쌓아주고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좀 가져온 차트이고, 저는 969원 자리만 지켜만 준다면 전 추가적으로 반등분을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나와줬던 지금의 이 거래량 자리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의 969원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음 저항 자리, 강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1670원입니다. 만약에 비트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위로 바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아래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그림이 먼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이 자리, 자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디센트럴랜드는 가격 방어를 해주는 그 움직임에 대한 상승분은 분명 나와줄 겁니다. 현재가 기준에서 봤을 때 969원이면은 손절폭이 지금 기준에서 약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구간인데, 과거 솔라나 차트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자리를 지금처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잦은 손절이 조금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그 다음 봉에서 자 시가에서 진입을 하고 지금의 이 자리 아래 꼬리로 지금 자리를 지켜줬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디센트럴랜드도 동일합니다.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주면서 우리가 잦은 손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는 저는 디센트럴랜드는 정말 큰 반등으로 충분히 그 수익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영상에서 궁금하신 알트코인들 제가 영상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로솔 코인도 좀 살펴보면은, 그로솔 코인은 제가 최근에도 관점 호박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래량이 터져졌던 지금의 윗꼬리를 달아줬던 지금의 시가 자리,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508원짜리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저는 단기로는 정리를 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지금의 차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노선을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이 여기가 450원입니다. 저는 450원 자리, 최근에 거래량 가장 많이 나왔던 지금 450원 자리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지가 아니라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고, 해당 자리를 깨고 내려와 주면서 450원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는 충분히 좀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좀 대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픈 차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까요? 자 스테픈 차트도 보면은, 스테픈 차트는 충분히 이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보고 있고,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 터졌던 지금 61선, 자 지금의 이 파란색 선이 61선인데 61선을 5일선이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골든 크로스로 지금 이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줬던 여기가 440원입니다. 길게는 44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 차트를 보고 있고, 짧게는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 하단 추세에서 계속해서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탈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의 차트는 유지할 수 있는 차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카이보 네트워크 아직 안 써서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저는 카이보 네트워크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을 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차트를 기다려 볼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양봉 위에서 아래 꼬리만 달아주고 계속해서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위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와 주지 않고 이 위에서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매물대를 다져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점은 다시 또 내가 추가적으로 차트 움직임 보면서 이건 제가 관점 공유방에다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박스권 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를 조금은 좀 기다려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미 증시 상황이랑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좀 내용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도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들 달아주시면은 제가 해당 내용으로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